어서 오세요. 상황에 맞는 책을 픽해서 처방해주는 약국 북픽처의 약사 황혜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처방이 필요해서 오셨나요?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으신다고요? 혼자 여행을 떠나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 떠나는 여행에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여행을 떠나면 여행 준비도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해야 하고 여행을 떠날 용기도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혼자 떠날 용기가 필요한 당신을 위해 북픽처의 약사 저 황혜리가 책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방해드릴 책은 슬구 작가의 20살은 처음이라입니다. 슬구 작가는 국내 최연소 여행 작가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책은 슬구 작가가 20살 때 동남아 여행을 하며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20대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글을 담고 있죠. 20대에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몰라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슬구 작가는 삶의 나침반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전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있답니다. 혼자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여행의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으로 가는 여행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요즘 20대들에게는 일상에 활력을 주는 짧은 여행이 대세랍니다. 짧은 여행지를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20대들에게 인기 있는 짧은 여행지 알약을 몇 개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제주도랍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즐기며 마음속 여유를 찾을 수 있죠. 멀리 떠나는 여행이 두렵다면 제주도부터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여행지는 양양입니다. 40년 만에 개방한 양양의 서피비치는 이국적인 풍경과 활기찬 분위기가 아주 매력적이죠. 양양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는 것은 어떠세요? 두 번째로 처방해드릴 책은 바로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이 책은 여행을 삶 자체로 생각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책 속에는 여행과 삶의 일부분이 닮아 있으니 여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행의 이유 책은 여행기를 자세하게 풀고 있지는 않아요. 여행을 하며 내가 내면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걸 여행을 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여행의 이유를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는데요. 일상으로부터의 해방도 여행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행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처방은 혼자서 가볍게 떠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 여행의 이유였습니다. 가벼운 여행을 떠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겁게 꾸린 짐을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가벼운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당신을 위해 여행 가방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화장품 부피 줄이기입니다. 여행을 가기 전 짐을 쌀 때 화장품 부피가 너무 커서 곤란했던 적 없으신가요? 그럴 땐 렌즈통을 활용해보세요. 렌즈통을 깨끗하게 비운 후 그 안에 여행 기간 동안 사용할 화장품을 덜어 넣으면 끝! 두 번째는 옷 부피 줄이기입니다. 우선 하루치 옷을 모두 모아 접어주세요. 티셔츠, 바지, 양말, 속옷까지 한 번에 모아 지퍼백에 넣어 바람을 빼고 라벨링을 해주면 끝! 옷 부피도 줄이고 옷을 찾기도 편하니 짐을 쌀 때 꼭 활용해보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시도할 때는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한데요. 그러나 걱정을 이겨내고 여행을 떠난다면 좋은 경험, 좋은 사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처방해드린 책을 통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 대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시길 바랄게요. 오늘 제가 처방해드린 책은 20살은 처음이라와 여행의 이유입니다. 이 책들은 여행을 떠나시기 두려운 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니 하루에 3번, 식후 30분씩 꼭 읽어주세요. 책 처방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또 방문해주세요. 북 픽처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 동아리, 학내 기구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편견들과 고정관념을 파헤쳐보면서 알맞게 고쳐주는 다시 쓰는 프로필의 비니입니다. 오늘은 경영대에 대한 오해들을 알아보고 고쳐볼 건데요.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와 세무학과 학생들과 함께 고정관념을 파헤쳐봅시다. 그럼 학생분들 나와주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랑 학과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국제무역학과 1호학번 조정빈이라고 하고요. 저희 무역학과는 국제적으로 하는 상관습이나 뭔가 규범 같은 것들을 배우고 실제로 실무에 적용해보는 수업들을 많이 듣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대학교 경영대학 세무학과 소속 20학번 조현진입니다. 저희 세무학과에서는 회계, 세법, 그리고 경제학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회계는 회계 원리부터 고급 회계까지, 세법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큰 세 가지 갈래로 시작해서 지방세법과 국제조세까지 배우게 됩니다. 경제학은 경제학 원론부터 시작하여 조세론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알아볼까요? 국제무역학과를 떠올리면 다양한 외국 거래처분과 함께 협상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혹시 국제무역학과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제2외국어를 공부해야 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무역 거래가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필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영어도 잘하고 제2외국어도 잘하면 그건 정말 큰 강점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학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세무법이랑 또 숫자랑 수치를 다루기 때문에 꼼꼼한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 세무학과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꼼꼼한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세무학과 학생들 중에 꼼꼼한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바로 과제도 하고 강의도 제때제때 밀리지 않고 듣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들까지 성실하게 진행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저처럼 강의도 마지막 날에 맨날 몰아듣고 과제도 당일 아침에 급하게 시작하는 성격이 좀 느긋한 친구들도 꽤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무역 거래를 할 때 제2외국어를 꼭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엄청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학과별로 사람들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별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학과 학생들이 꼭 꼼꼼한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국제무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이슈나 사건을 되게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국제적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편이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닌데 국제무역학과 학생으로서는 당연히 좀 예민한 문제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좀 간단한 이슈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학과 학술제에서만큼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다들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무학과 학생들이라면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걸 배우다 보니 수학이나 아니면 돈 계산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잘 하시나요? 세무학과란 이름만 들으시고 다들 수학이나 돈 계산을 잘할 것이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계산은 계산기가 전부 다 해주기 때문에 솔직히 수학 실력보다는 글을 좀 잘 읽는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제무역학과 학생들은 다양한 국가를 상대해야 해서 국제적 이슈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세무학과 학생들이 계산기를 사용한다는 점도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다시 쓰는 프로필에 참여하신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4학년 2학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터뷰한다고 방송국도 와보고 촬영도 해보니까 너무 신나고 행복하고요. 이 영상을 보고 국제무역학과를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던 것 같은데 다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저희 세무학과가 생각보다 학교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서 좀 다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교수님들도 다 좋으시고 조교님도 친절하시니까 저희 과 수업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제무역학과와 세무학과 학생들이 말씀해주신 답들을 가지고 경영대학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을 지워봅시다. 그 다음 제대로 된 프로필을 써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경영대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아보고 고쳐보았는데요. 편견이 조금은 해소되셨나요? 그럼 다시 쓰는 프로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